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2억 원어치 미국 국채 투자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초치해서 특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이 청문회 개최의 목적은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최상록 부총리가 투자했다는 이 미국 국채 인베스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가 이번 최상목 부총리 국채 매입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좀 고칠 것은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 관세 폭탄이라는 게 결국은 무역 구조를 흔들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많은, 좀 속되게 표현하면 무역으로 살아가는 한국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죠. 거기다가 계엄령 사태로 지금 정치 상황이 상당히 흔들리면서요, 외국 돈이 좀 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죠. 환율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폭락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환율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우리 원화 가치가 지속 폭락한다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 또는 최악의 경우 부도 위기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달러 정도 되고 또 국제 신용도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높은 편이에요. 그러나 항상 불요 튼튼 이런 국제 경제 환경이 변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요, 사실 이 미국이 왜 지금 관세 전쟁을 퍼뜨렸냐, 정부나 미국의 재정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 이런 목적, 또 두 번째는 미국의 국채를 좀 더 팔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환율 안정, 또 국채의 판매 기반 확대, 또 주가의 방어, 이런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정적 조처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특히 환율이 문제가 되죠. 환율이 현재 너무 높다,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 이것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외국에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면 한국의 달러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우리 외환 시장에서, 자,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많은 것은 무조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한국의 공급이 많아지면,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율이란 게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니까 우리 돈을 조금 덜 주더라도 과거에 같은 양의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럴 관점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에 있는 달러를 끌어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을 해서 경상수지 흑자로 돈을 많이 벌어오면 우리 돈 가치는 저절로 높아집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한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아주 비상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에도 좀 외화 자산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위험할 때는 이 해외 자산을 한국으로 좀 끌어오면 돼요. 한국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국채를 팔아서 그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면 우리나라 외환 안정, 금융시장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경제사령탑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재임 중에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다. 이것은 우리나라 환율의 평가 절하 요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최상목 부총리의 개인적으로 투자한 2억 원어치가 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상목 부총리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올랐다. 이것은 좀 많이 나가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 부총리라는 사람은 사실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또 외화 투자는요, 쏠림 현상, 또 따라가는 추종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특정 통화를 산다. 그러면 그쪽으로 쫙 말려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샀어?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려던 많은 외국인들도 그 나라의 부총리도 자기 나라 국채는 안 사고 미국 국채를 사잖아? 그럼 한국 국채 살 필요 있겠어? 그래서 그 돈이 안 들어온다고요. 한국 국채를 사겠다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우리는 국채를 팔지만 그 들어온 달러 때문에 우리 원화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느냐?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는요, 신고하면 돼 있고 외국 자산에 대해서는 공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하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국채를 사서 환차익,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느냐? 그 대목을 한번 보죠. 만약에 윤석열 계엄령 사태 와중에 우리나라 원화로 그것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샀다. 그러면 지금 원화 가치가 그 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평가액 아니면 지금 국채를 팔았을 때 원화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많이 누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국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산 게 아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샀느냐? 자기는 애당초부터 외화 예금을 달러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해외 근무도 했었으니까 해외에서 근무할 때 다 안 썼던 달러를 그냥 외화 예금 형태로 보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화 예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면에서 환차익을 누렸다고는 볼 수가 어렵습니다. 국채가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채 때문에 이득을 볼 수는 있었지만 환율 장난을 쳐가지고 본인이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의혹은 좀 과한 의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상목 부총리의 나는 원화로 국채를 사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해명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가 정말 환율 안정을 위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화를 그것을 팔아서 한국의 원화로 실현을 하고 그 돈으로 한국 국채를 샀다 그러면 원화 가격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이죠. 이까지는 세 가지 포인트 모두 좀 우리가 부총리에게 거는 기대, 여기에 좀 부응하지 못했다 해서 도덕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잘못했다까지 얘기가 가기는 조금은 논리에 비약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이 미국 국채 투자가 완전 법적으로 깨끗한가? 이 대목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문제, 이런 것은 외국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이것은 법적 문제는 없죠. 이 대목에서는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본시장법이나 이 내부자 거래에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다루고 있는 일이나 본인이 내부 사정을 잘 알았을 경우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했다면, 국채도 증권에 들어갑니다.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이은주 의원 같은 분은 공수처에 지금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환은 한국은행과 재무부 두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서 시세를 직접 조정을 하는 것이죠. 주가는 조정을 하지 않지만 외환은 외환 관리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조정을 해서 오늘 달러 얼마를 사고 또 오늘 달러 얼마를 팔아라, 이것을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그 지휘의 총책임자가 최상목 부총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과 거래 방향, 본인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작동할 수가 있어요. 물론 최상목 부총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내부자 거래에 관련 규정은 본인이 이득을 받건 손해를 받건을 불문하고 내부자 정보를 알면서도 사고 팔았다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가 정말 보았느냐, 또 외환 사라 마라를 지시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죠.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최상목 부총리의 결재나 지시 없이는, 사전 사후 지시 없이는 외환의 큰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매일같이 외환에만 얽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자 정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는 없는 것이죠. 이 대목은 공수처가 국회 요청을 받아서 수사를 한다면 이것은 좀 엄밀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자, 아울러서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공직자 윤리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법 체계상에 이 공직자의 취득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이 내부자 거래 정보에 대해서 그 법에 저촉되는 요건, 이런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대목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자기가 환율을 조작을 하지도 않았고 또 환율 가지고 이득도 보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대목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다. 오히려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환율 안정에 방해되는 행위였다라는 지적. 그보다도 더 큰 것은 내부자 정보를 가장 아는 사람이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 시그널, 나를 따라라, 팔로우 미, 그런 면에서 외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최상목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밀리에 투자했다면 그 시장의 방향성 왜곡 조작의 혐의는 좀 벗을 수가 있겠지만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공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미국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낫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하다가 부총리로 영전하면서 그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바로 청와대 수석의 국채 투자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내가 이것을 팔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고 와서 팔았거든요. 또 팔았다고 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약속을 잘 지키는, 법적 하자가 있건 없건 뭐 역시 신의를 지키는 부총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팔고 난 다음에 또 산 겁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국채가 좋았으면 일단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단 약속한 거 팔고 또 샀을까? 이런 어떤 뭐 의혹 아닌 의혹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꼼수를 부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국회에서 국민과의 한 약속을 저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아닌 다른 장관이 만약에 미국 국채를 샀다, 뭐 이래도 도덕적으로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국민의 기대, 이런 측면에서는 서운한 대목이 있는데,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내부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자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중대 범죄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공직자의 처신, 정말 그 나라 경제를 계엄령 상황 속에서도 잘 안정적으로 꾸려간다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그런 대목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2억 원 투자,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